인생의 1막이 치열한 질주의 시간이었다면 인생의 2막은 누군가와 함께 사이좋게 달리는 시간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주파수로 인생의 시계를 다시 맞춰보려 합니다. 극동방송 70주년 기획 코너 지혜세대 열방을 마중하다. 오늘 이 시간은 은퇴라는 정거장에서 다시 힘차게 인생의 시계를 돌리고 계시는 오두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동대문 비전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오두환 장로입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동대문 비전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동대문 비전센터의 정식 명칭은 동대문 뉴라이프 비전센터입니다. 광장동에 있는 나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해근 목사님께서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 즉 나섬 공동체를 설립하시고 나섬 공동체 산하에 은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2012년에 뉴라이프 선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프 선교회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동대문 비전센터입니다. 뉴라이프 비전센터는 동대문뿐만 아니라 2022년에 수원에, 2024년에 청주와 김포에, 2025년에는 오남에도 개소되어 5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전센터에서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입니다. 네, 같은 사역을 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와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예.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소개를 처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역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셔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렇게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낯선 타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섬기기로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저는 이제 교사 출신으로 이제 정년 퇴임한 후에 몽골에 가서 한국인이 선교 목적으로 세운 몽골 학교에 교장을 2년 동안 역임하고 귀국했습니다. 네. 귀국 후 예전에 같은 학교에 함께 근무했던 장로님의 권유로 동대문 비전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비전센터 담당 목사님이 이곳에 몽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니 봉사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몽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고련 등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한 사람과 러시아 출신 고려인 2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년 동안 몽골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셨을 때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이니까요. 네. 그때도 몽골은 아직 우선 울란바토르에 있었는데요. 울란바토르가 매연이 아주 극심해서 굉장히 좀 살기가 겨울에는 하루하루 생활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몽골이 아직까지는 좀 뭐라고 그럴까 덜 이제 발달한 나라가 돼서 예. 많은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몽골에 이제 도움을 주고자 많은 그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관들이 몽골로 가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몽골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또 역사적으로 징기스칸의 그 예. 나라이고 그래서 몽골에 우리 한국에서 특히 선교의 센터 중심으로 잡고 많은 그 한국 교회들이 몽골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이제 몽골에는 그 한국인들이 세운 대학교도 3군데나 있고 그 대학교
속에 부속학교로 또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학교에 제가 2년 동안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국가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몽골에서도 외국인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아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이 전 선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지만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요. 그런 말을 꺼내면 네. 그냥 추방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못 전하고 네. 이제 방과 활동이나 뭐 이런 거에서 특히 학생들에게 전하는 건 어렵고 교사들을 중심해서 방과후에 모여서 이제 복음 같은 걸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역바승 선교라는 게 있거든요. 네. 몽골 사람이 전하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몽골 사람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어디 나서 전도하고 이런 건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간 분들이 NGO 활동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예. 교회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몽골 사람을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고 대신 뒤에서 그걸 서포트하는 네. 그런 식으로 선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농담은 비전센터에서 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면 그 중에 또 결심을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간 목사님들이 그쪽에 몽골에 가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 이곳에 온 이주민들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저도 네. 이곳에 오면서 이 선교 방법이 선교사가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 한다는 거 그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선교사가 가서 한계가 있는데 어, 예를 들면은 극동방송도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이곳에 방송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지금 극동방송이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도 상당히 와.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뉴라이프 선교회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은 한국어 가르치는 걸로 하지만 실제 주목적은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렇죠. 주님을 영접한다면 또 이 사람들의 결심에서 선교사가 된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정말 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되고, 우리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 물결을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네. 또 상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이 외국인 노동자부터 고려인까지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신데, 그렇죠. 이제 수업하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은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국말을 모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기억 니은도 모르고 가나다라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상점에 그 간판도 읽을 수 있고 또 지하철역 이름도 읽게 되어서 혼자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줄 때 좀 보람을 느껴요. 내가 네. 많은 도움을 줬구나. 그러네요. 또 그다음에는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원을 공부하려면 토픽 시험을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토픽 시험이 있는데 그걸 4급을 따야 돼요. 네. 근데 그 시험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어렵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걸 한 1년 정도 공부해 가지고 4급을 이제 따서 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됐다고 할 때
그때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네. 선생님 덕분에 대학원 졸업해서 네. 석사학위 따가지고 귀국한다고 얘기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전해 듣는 저도 참 보람차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최근에 중앙아시아 고려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 방금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분들이 참 복음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예. 가르치면서 마음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동대문 지역이 이 동대문 비전센터가 이제 설립되게 된 게요. 네.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요. 옛날엔 소비에트 연방 해가지고 그 공산권이 이렇게 큰 나라 있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중앙아시아가 이제 여러 나라 독립을 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독립이 되고 또 이제 한국과 러시아가 또 수교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물론 몽골과 우리가 수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동대문 지역에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 몽골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갔었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리가 있었다니 예. 하고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있는 곳에 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동대문에다가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동대문 비전센터를 거기다 세우게 된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몽골 타운이라는 건물도 있고요. 예.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고 음. 그 뭐 우즈베키스탄의 그 사마르칸트 식당이니 뭐 그런 식당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막 화덕에서 구운 거기 빵도 예. 팔고 하더라고요. 예, 우즈베키스탄. 직접 화답에서 나온 빵도 네. 먹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해가지고 그 은퇴한 사람들에게 은퇴는 없다. 네. 동대문이 땅 끝이다. 왜냐하면은 그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한 지상 사명이 명령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대문이 땅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네. 동대문에다가 이렇게 비전센터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정말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막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힘찬 그 마음의 기운이 느껴져서 저도 네. 같이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알려주시면 띄워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여튼 지난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오늘의 내가 된 거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300일째인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예. 찬양 올려드리고 다시 예. 오겠습니다. 네. 네, 소망의 찬양 오늘 오두환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인생의 1막은 교육자로서 네. 삶을 사셨다면 지금 네. 인생 2막은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두 네. 시기를 비교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 인생의 1막은 제가 교육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그 사명감과 함께 가족의 가장으로서 예. 그 생계를 짊어진 그 책임이 있어서 정말 쉼없이 최선을 다해가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은퇴 후에는 즉 인생 2막은 하나님의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봉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이 1막일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장로님의 행복이 전해지는데요. 네.
제가 어제 사회학자 교수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께서 65세 이상 80세까지를 젊은 노인 세대다 이렇게 명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은퇴를 하셨지만 굉장히 건강하시고 네, 성실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이 넘치시는 그런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그렇죠. 방송가족분들도 그렇고요. 은퇴 후에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니어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전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전반기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체코를 2대1로 이겨서 32강 진출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생각을 선수들이나 아마 우리 온 국민도 다 그렇게 희망에 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의 입장으로 지는 바람에 아주 32강에 탈락하게 되어 정말 온 국민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전반기보다 이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후반기를 지금 뭐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이 주님의 일을 또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헌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뉴라이프 선교회에 은퇴는 없다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권고 감사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권유라고 해야 되나요? 네, 권면. 네, 권면, 네.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장로님의 행복한 모습을 뵈니까요. 예.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고요. 관련한 네. 내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네. 1069번 50원의 문자로 시니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소망의 찬양 기획 코너 지혜의 세대 열방을 마주하다 본 코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 지원받아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두환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